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조금 전 귀가하면서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입대를 연기하겠다고 말했고, 정준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공개 소환합니다. 김 전 차관의 출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로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한 협상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과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발언에 이어 해방 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올라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과천시 23%, 서울 용산구 18% 등 이른바 신흥부촌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새벽에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가수 승리 씨는 조금 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입영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연결해서 현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욱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승리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에 출석한 가수 승리 씨는 조금 전인 오전 6시 15분쯤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피곤한 기색의 승리 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병무청이 허락한다면 입영을 연기해 경찰 조사를 이어서 받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원래 오는 25일 승리 씨는 군입대를 할 예정이었는데 도피성으로 입대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과 비판을 인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차를 탄 채 귀가했습니다. 승리 씨는 지난 2015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할 만한 여성을 물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또 승리 씨가 세운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유모 씨도 어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승리 씨가 나오기 직전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모 씨는 경찰 고위직과 연예인을 연결시킨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네, 정준영 씨는 지금도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승리 씨보다 먼저 출석한 정준영 씨는 어제 오전 10시 이곳에 출석했는데요. 현재까지 20시가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동안 드러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 2016년을 포함해 2차례나 수사를 받은 바 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에 부실 수사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에 명운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찰 고위직 연루 의혹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미칠 파문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휴대폰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승리가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원정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그룹 CN블루 멤버 이종현도 정준영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공유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승리가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시사저널은 승리와 투자자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카톡에는 2014년 8월쯤 승리가 투자자에게 어떤 스타일이 괜찮냐고 물으며 여성들의 사진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대화 속에선 여성들을 향한 품평이 오가고 동행의 대가로 보이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화에선 상습 도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승리 씨는 도박으로 딴 돈을 자랑하는가 하면 자주 카지노를 이용한다며 돈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대화 속 세이브뱅크는 일종의 외환 거래소로 외국에서 도박으로 딴 돈을 맡기면 국내에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본래 거액의 외환을 들고 입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꼼수를 써 눈을 피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룹 CN블루의 이종현 씨가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사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 3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는 만큼 김 전 차관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할 수 있어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해방 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에 나섰던 반민특위를 오히려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인물에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과거에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민특위는 1948년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친일파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1년도 안 돼 자초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같은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 활동이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친일을 미화하고자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던 반민족 친일 세력의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민특위 때문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좌초됐기 때문에 국민이 분열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리기 위한 보훈처의 전수조사를 놓고 반민특위를 언급하며 국민 분열을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를 포함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심야 의총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구 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한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늘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데드라인을 지키긴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가 탈선해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북 영동선에서도 화물열차가 탈선해 상하행선 열차가 모두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길이 1200m 터널을 지나다 도봉산역을 약 400m 남겨두고 탈선한 겁니다. 열차를 이루던 8량 중 앞에서 두 번째 칸에서 탈선이 생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90명은 이곳 승강장까지 걸어와 터널 대피로를 통해 몸을 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열차를 수습하는 동안 수락산역에서 장암역까지 3개 역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수락산역에서부터 하행선 구간은 열차가 서행 운행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2시간 동안 하고 8시부터 기다려왔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요. 서울시는 열차 중단 구간의 버스를 늘리고 버스 막차 시각을 연장하는 등 승객 호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7호선은 오늘 오전 5시 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서울교통공사는 탈선한 열차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봉화 석포역에서 영주역으로 향하던 17량짜리 화물열차 중 1개량이 탈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북 영주에서 강원 강릉 간 상하행선 여객열차가 모두 멈춰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노려서 소매치기를 저지른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계단을 오르는 여성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다른 쪽에 있던 남성 한 명이 여성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가방 안에 돈을 훔친 남성은 그대로 출구를 빠져나와 도주합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에서 소매치기로 현금 1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제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데 동생이 시야를 가리면 형이 소매치기를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생활고,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불과 2주 만이었습니다. 그런 행위에서 쾌락을 얻게 되면 그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쉽게 끊을 수 없는 형태의 범죄로 피해 여성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형을 검거한 경찰은 CCTV 분석과 20여일간의 추적 끝에 서울 가산동 일대에서 동생을 검거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 소매치기 형제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된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안보란 기자입니다.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까지 수용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최종 결과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까지 이렇게 본인은 지금도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찰에 의한 정치 공작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한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도록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을 채용할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전 KT 전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김 의원의 사죄와 철저한 수사,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그거는 KT 수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검찰은 일단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당시 윗선이나 김 의원에게 지시나 청탁을 받은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딸 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부정 합격한 정황을 포착한 만큼 KT 수뇌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생산한 SK케미칼의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이기도 한 해당 임원은 자사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의 원료 유해성 자료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은 어제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해성 보고 있는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하신 겁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가운데 SK케미칼 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집중적으로 조명돼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자사 제품의 유해성 연구 자료와 함께 소비자들의 클레임 자료 등을 숨기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애초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판매사 애경산업의 고모전 대표 등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SK케미칼 임원진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시속 140km를 넘나드는 엄청난 위력의 대형 눈폭풍이 미국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라고 불리는 이 눈폭풍으로 항공편 수천 대가 결항되고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청난 눈폭풍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도 시야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야 할 자동차들은 눈보라에 막혀 모두 멈춰서 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동분서주해야 할 경찰차도 눈더미 속에 파묻히자 속수무책입니다.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미국 중부에 시속 140km가 넘는 눈폭풍, 일명 폭탄 사이클론이 강타했습니다. The pressure inside the storm, right around Colorado, is going to drop down 24 millibars in 24 hours or less, considered to be a bomb cyclone. 이번 눈폭풍으로 로키 산맥 산자락엔 30cm 가까운 폭설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덴버 인근 도로에선 폭설과 결빙으로 1000명이 넘는 운전자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활주로에 눈이 덮이면서 덴버 국제공항을 비롯한 콜로라도 등지에선 1,700여 편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Then we got blankets. Then we had a nice sleep here and 미국 기상당국은 7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번 눈폭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공공미술관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곳곳에 예술작품이 설치된 지하예술정원이 개장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이수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 머리 위로 햇빛이 쏟아집니다. 거대한 돔과 탁 트인 공간이 지하철 역사가 아닌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녹사평역이 다른 역에 비해서 되게 긴 편인데 밑에 이렇게 정원같이 꾸며놔서 조금 볼 게 많아서 환하고 좋아. 조경도 잘 해놨어. 서울시가 1년여 동안의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마치고 역사 지하 예술 정원을 공개했습니다. 녹사평역은 지상 높이에 있는 유리돔을 통해 깊이 35m의 지하 4층까지 자연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객은 점점 지하로 내려가면서 빛과 숲을 지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인상을 받습니다. 역사 곳곳에는 600여 개 식물이 자라는 정원과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 작품이 배치됐습니다. 전체 노선이 하나의 미술관이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유동인구가 다니고 있는 이 지하철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녹사평역 정원 개장과 함께 역부터 용산공원 갤러리까지 도보로 투어하는 녹사평 산책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에서는 180도 달라진 FC 서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수비수에서 스트라이커로 깜짝 변신한 수트라이커 박동진이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서울과 포항의 K리그 개막전. 전반 추가 시간 문전 찬스에서 허를 찌르는 칩샷이 아쉽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슈팅의 주인공은 올 시즌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변신한 박동진입니다.
원래 왼쪽 수비를 전담하던 박동진은 동계 전지훈련 당시 우연히 공격수를 맡았다 최용수 감독의 눈에 들었습니다. 인원이 전혀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훈련 파트너로 이제 데려갔는데 스피디한 친구고, 그리고 이 슈팅 상황을 또 만들 줄도 알더라고요, 보니까. 2라운드 성남전에선 고요한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박동진은 골 욕심을 내기보다는 팀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에서 주위의 형들을 도와주려고. 갑작스런 포지션 변경이지만 박동진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어떤 자리에서든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컸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제주전에선 박동진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정부가 노후 석탄 화력 발전기들의 수명 연장을 이달 초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명 연장을 추진해왔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갈등이 고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몰카 스캔들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메신저 대 화방 경계력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2016년 정준영의 휴대전화 메신저의 메시지는 무려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신저 대 화방이 정준영의 덜미를 잡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메신저 단체방을 통한 위험한 대화들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불법 정보를 공유하면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가수 조스 스톤이 최근 북한에서 비공식 콘서트를 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5년간 175개국 월드 투어 중이던 스톤은 그제 평양의 한 술집에서 관광객과 가이드를 대상으로 공연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에서 가이드를 자처한 북한 여행사 대표는 SNS에 스톤이 평양을 방문한 사진을 여러 장 올리기도 했습니다. 평양 여명거리의 음악숍을 찾거나 북한 지하철을 탄 모습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공연을 하는 게 꿈이라는 조스 스톤. 북한까지 접수했으니 꼭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알약처럼 먹기만 하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 캡슐이 개발됐습니다. 알약 크기의 캡슐 내부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달려있는데요. 입으로 삼키면 소장과 대장 등을 거쳐 몸 밖으로 자동 배출된다고 합니다. 검사 시간은 대략 20분. 인증시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상용화될 전망이라는데요. 수면 내시경도 일반 내시경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는데 참 간편해지겠네요. 23년 만에 전두환 씨가 광주법정에 설 당시 전 씨를 향해 물러가라며 구호를 외쳤던 초등학생들 기억하시죠? 한 보수단체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법원과 가까워서 기자회견으로 대신하게 됐다는 건데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겁박한다는 강한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측은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여기 있어선 안 되는 곳에 나타난 비행기가 있는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로 무언가 지나갑니다. 방금 그게 뭐였죠? 설마 비행기인가요? 느린 화면으로 봐도 맞습니다. 인근 공항에서 이륙한 경비행기가 오작동으로 고도를 높이지 못한 건데요. 다행히 더 큰 사고 없이 일단락됐고 비행기 탑승자 2명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네요. 여기 도로 위 불청객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야 할 아기 염소인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의 품에 안긴 새끼 염소.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소동의 주범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왔는진 모르지만 차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녀석의 안전을 위해 구조에 나선 경찰. 결국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습니다. 도로는 위험해. 평소에 부모님과 다정한 문자 한 통 주고받는 일 생각만큼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이렇게 문자 폭탄을 선물할 필요까진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기에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판이 눈에 띕니다. 아들들의 깜짝 생일 선물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광고판이 뜻밖의 유명해지면서 아빠는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를 15,000개나 받았습니다. 황당하긴 해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지금은 일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도와 남부지방, 제주에서 5에서 20mm,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영서와 충북 북부, 남부 내륙 곳곳으로도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저기압의 전면에서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북과 영남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 곳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경기도와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그 밖의 영남 지역에서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4.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강릉 11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 비 내한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